보수의 심장, 대구를 둘러싼 전면전, 대구 보수 신화의 균열과 한국 정치의 운명 실험. 2026년 대구시장 선거. 이게 그냥 평범한 지방선거가 아닙니다. 대한민국 정치 지형 전체를 뒤흔들 수도 있는 정말 거대한 드라마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자, 오늘 이 엄청난 싸움, 그 한복판으로 한번 같이 들어가 보시죠. 네, 무려 30년입니다. 30년. 대구는 그야말로 보수의 심장이었고 누구도 함락시키지 못하는 난공불락의 요새였죠. 단적인 예로 바로 직전 2022년 선거에서 보수당 후보가 무려 78.75%라는 정말 압도적인 득표율로 당선됐어요. 얼마나 견고했는지 바로 알 수 있는 대목이죠. 근데 말이죠. 바로 여기가 핵심 질문입니다. 대체 무엇이 이 단단했던 성벽에 금을 가게 만들고 있는 걸까요? 자, 이제부터 그 속으로 깊숙이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야기의 첫 장을 열어보겠습니다. 한때는 철옹성 같았던 그 견고한 보수 지지 기반이 왜 흔들리기 시작했는지 그 이유부터 한번 들여다보죠. 자, 이 숫자 한번 보세요. 49%. 이게 뭐냐면 최근 여론조사에서 나온 대구 경북 지역의 민주당 소속 대통령 국정 지지율입니다. 이 숫자가 공개됐을 때 정말 정치권 전체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이건 그냥 숫자가 아니에요. 거대한 변화를 알리는 신호탄인 셈이죠. 아, 여기서 잠깐 TK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바로 대구 경북을 줄여서 부르는 말인데요. 오랫동안 한국 보수 정치의 상징이자 뭐랄까 정신적인 심장부 같은 곳이었습니다. 바로 그 심장부에서 지금 땅이 흔들리고 있는 겁니다. 네, 이 한마디. 이게 지금 대구 시민들의 마음을 그대로 보여주는 말일 겁니다. 중앙 정치에서 계속 소외되고 있다는 느낌, 이른바 정치적 소외감이 계속 쌓여온 거예요. 그러면서 언제까지 우리가 무조건 찍어줘야 하나 하는 그런 근본적인 회의감이 커지고 있는 거죠. 자, 그럼 이 단단한 성을 흔드는 외부의 힘은 뭘까요? 바로 민주당, 그리고 그들이 내세운 아주 강력한 후보의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민주당이요, 이번에 정말 작정하고 비장의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바로 김부겸 전 국무총리. 이분은 과거에 그것도 바로 이 보수의 심장, 대구에서 당선된 경험이 있는 데다가 통합의 리더십으로 아주 유명한 정치 거물입니다. 자, 이 부분을 보시면 정말 재밌습니다. 김부겸 후보의 전략이 정말 파격적이거든요. 보수 진영의 상징적인 어른들을 찾아가서 존중을 표하는 동시에 우리가 지금 집권 여당 아니냐, 그 힘으로 대구 경제 확실히 살려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는 겁니다. 말 그대로 이념은 상관없다, 실리가 먼저다, 이런 접근인 거죠. 민주당의 목표 아주 명확합니다. 45% 이상을 얻겠다. 이기면 말 그대로 역사를 새로 쓰는 거고요. 설령 지더라도 이 정도 득표율만 나오면 보수 진영의 기반을 뿌리부터 흔들어 놓는 정치적 지진을 일으킬 수 있다. 이런 계산인 거죠. 그야말로 모든 걸 걸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밖에서 이렇게 세게 밀고 들어오는데 안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성을 지켜야 할 보수 정당이 어떻게 스스로 무너지고 있는지 그 내전 상황으로 시선을 돌려보겠습니다. 이 내부 갈등의 시작, 바로 이 사건이었습니다. 당 지도부가 인적 쇄신을 하겠다면서 지역에서 육선이나 한 대표적인 중진 의원을 아예 경선 기회도 안 주고 배제해버린 겁니다. 이 결정 하나가 어마어마한 파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게 바로 공천에서 떨어진 주호영 의원이 무소속 출마를 선언하면서 한 말입니다. 이 한마디는 그냥 나온 게 아니죠. 보수 진영이 심각하게 쪼개지는 그야말로 보수 내전의 서막을 알리는 총성이었습니다. 자, 보세요. 밖에서는 강력한 도전자가 밀고 들어오고 안에서는 집안 싸움이 났습니다. 이러면서 선거판이 누구도 결과를 예측할 수 없는 복잡한 3자 대결 구도로 흘러가게 된 겁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면 상황이 한눈에 들어오실 겁니다. 여전히 보수 성향 유권자가 한 55%로 더 많긴 해요. 그런데 이 표가 국민의힘 후보랑 무소속 주호영 후보, 이렇게 둘로 쫙 갈라지면 어떻게 될까요? 네, 45%만 얻는 김부겸 후보가 이길 수도 있는 이른바 어부지리 상황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바로 이 구도, 이게 이번 선거판을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열쇠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복잡한 상황에서 선거 결과를 좌우할 변수들이 또 몇 가지 있습니다. 이른바 와일드카드죠. 첫째, 더 이상 정당만 보고 투표하지 않는 2030 청년들. 둘째, 보수당에 실망한 6070 세대가 과연 투표장에 나올 것인가 하는 문제. 그리고 마지막으로 선거 막판에 정비가 이거 해주겠다 저거 해주겠다 하고 풀어놓을 선물 보따리가 얼마나 먹힐지 이 세 가지가 정말 중요합니다. 자, 그럼 한 걸음만 뒤로 물러나서 보죠. 이 대구시장 선거가 단순히 대구만의 문제일까요? 아닙니다. 이 선거 결과가 대한민국 전체에 던지는 의미가 훨씬 더 큽니다. 정말 안타까운 건 말이죠. 이렇게 치열하게 정치 싸움만 하는 동안 정작 대구의 미래가 걸린 중요한 문제들은 다 뒷전으로 밀려나고 있다는 겁니다. 신공항 문제라든지 대구가 앞으로 뭘 먹고 살아야 하는지 같은 핵심적인 정책들이 전부 권력 다툼, 자존심 싸움에 묻혀버리고 있는 거죠. 결국 대구의 선택이 대한민국 정치의 미래를 가를 두 개의 시나리오를 만들고 있는 셈입니다. 만약 보수당이 신승한다면 이건 정말 뼈를 깎는 혁신을 하지 않으면 다음은 없다는 마지막 경고이자 기회가 될 거고요. 반대로 만약 민주당이 승리한다면 한국 정치의 고질병이었던 지역주의 구도가 마침내 깨지는 완전히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걸 의미합니다. 결국 대구 시민들은 이 차가운 정치 공학과 뜨거운 지역의 현실 사이에서 아주 중요한 선택을 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지금 대구에 불고 있는 이 변화의 바람이 과연 잠깐 스쳐가는 미풍으로 끝날지 아니면 보수의 심장 지형을 통째로 바꿔버릴 거대한 태풍이 될지 대한민국 정치의 미래가 바로 지금 대구의 선택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치 지형에서 대구는 단순한 지역이 아니다. 그것은 하나의 상징이며 동시에 하나의 심장이다. 보수 정치의 역사, 정체성, 그리고 정당성의 뿌리가 깊게 박혀 있는 곳. 이곳을 잃는다는 것은 단순한 선거 패배를 넘어 정치적 존재 이유 자체가 흔들리는 사건을 의미한다. 지금 이 대구를 중심으로 조용하지만 치열한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 한쪽에서는 반드시 지켜야 할 마지막 보루로서의 사수 전략이 작동하고 있고, 다른 한쪽에서는 균열을 만들어 구조 자체를 뒤흔들려는 파상 공세가 전개되고 있다. 이 싸움은 단순한 지역 선거가 아니다. 대한민국 정치 권력의 미래를 가르는 전초전이다.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 정치판에서 아주 조용한 하지만 정말 중요한 싸움이 한창인 곳이 있습니다. 바로 대구인데요. 오늘 저희는 이 보이지 않는 균열이 과연 어떤 거대한 변화를 몰고 올지 그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맞아요. 이건 그냥 뭐 어느 지역 선거 하나 이기고 지고 그런 차원의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대구에서 부는 이 작은 바람이 대한민국 정치 전체를 뒤흔들 태풍의 눈이 될 수도 있다. 바로 이 점 때문에 우리가 이걸 주목해야 하는 거죠. 근데 궁금하잖아요. 왜 하필 대구일까요? 수많은 지역 중에서 왜 딱 이곳의 결과가 대한민국 정치의 미래를 보여주는 그런 바로미터가 되는 걸까요? 자, 그 이유를 지금부터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자, 모든 이야기의 시작은요. 일단 대구가 어떤 곳인지를 아는 것부터겠죠. 우리가 흔히들 보수의 심장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대구는 그냥 지도에 있는 한 지역 그 이상이라는 겁니다. 수십 년 동안 쌓여온 어떤 역사, 가치관 이런 것들이 뭉쳐서 만들어진 말 그대로 하나의 거대한 정치적 요새 같은 곳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보수를 찍는다는 건 뭐 여러 개 중에 하나를 고르는 게 아니라 그냥 너무나도 당연한 거의 유일한 길처럼 여겨져 왔다는 거죠. 바로 이 문장이 핵심을 꿰뚫고 있습니다. 의심하지 않는 신뢰. 이게 그냥 지지한다 이 정도가 아닌 거예요. 합리적인 판단 이걸 넘어서서 거의 종교에 가까운 믿음. 이게 바로 보수 정치가 대구에서 가지고 있던 가장 강력한 무기였거든요. 그런데 말이죠. 지금 바로 그 절대적인 믿음에 금이 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아니 그럼 이 단단했던 믿음에 금이 가는 게 뭐 그리 대수냐 할 수도 있겠죠. 근데요. 그 파급 효과가 우리 상상 이상입니다.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완전 도미노예요. 가장 단단한 성벽인 대구에서 균열이 딱 생기잖아요. 그럼 그 충격이 바로 전국으로 쫙 퍼져나가는 겁니다. 핵심 지지층이 흔들리기 시작하고 전국 단위 선거에서 힘을 잃고 결국에는 보수 진영 전체가 뿌리째 흔들릴 수 있다는 거죠. 이건 그냥 선거 한번 지는 문제가 아니라 판 전체가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위기 신호인 겁니다. 자, 이렇게 한치도 물러설 수 없는 싸움에서 양쪽은 과연 어떤 전략을 쓰고 있을까요?
한쪽은 어떻게든 이 성을 지키려고 사수에 나서고 다른 한쪽은 그 성벽의 약한 틈을 계속해서 두드리는 공세를 펼치고 있는 거죠. 두 전략이 정말 확 다르죠. 보수 쪽은 우리가 무너지면 나라가 무너진다. 이런 식으로 정체성을 지키고 위기감을 자극하는 데 올인하고 있어요. 감정의 호소에서 똘똘 뭉치게 만드는 거죠. 반면에 반대편에서는 정면으로 부딪히기보다는 침체된 경제나 청년 문제 같은 현실적인 아픈 곳을 콕콕 찌르는 겁니다. 그래서 딱 한 번의 상징적인 승리만 거두면 이 판 전체를 흔들 수 있다고 보는 거죠. 근데 진짜 흥미로운 건 말이죠. 이 균열이 단순히 밖에서 누가 공격해서 생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쩌면 진짜 변화의 힘은 아주 오랫동안 이 내부에서부터 조용히 자라나고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거죠. 네, 핵심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피로감. 무슨 새로운 이념이 들어와서가 아니고요. 그냥 이 맨날 똑같은 정치, 변하지 않는 현실에 대한 지겨움과 실망감. 이게 쌓이고 쌓여서 이제 한계에 다다랐다. 이런 분석이 나오는 겁니다. 그럼 이 피로감은 대체 어떻게 쌓인 걸까요? 자, 첫째, 수십 년 동안 사람은 바뀌는데 정치는 그나물의 그 밥인 거예요. 둘째, 그렇게 정치가 똑같으니 내 삶도 딱히 나아지는 게 없다는 느낌. 바로 이 두 가지가 계속 쌓이다 보니까 사람들 마음속에서 마침내 어떤 근본적인 질문 하나가 딱 터져나오게 되는 거죠. 바로 이 질문이죠. 우리는 왜 항상 같은 선택을 해야 하는 거지? 이 질문이 사람들 머릿속에 떠오르는 그 순간, 이제 묻지마 신뢰의 시대는 끝나는 겁니다. 그리고 정치는 완전히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게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모든 변화 속에서 지금 대구에서 진짜로 무너지고 있는 건 뭘까요? 그건 바로 보수 진영이 처한 아주 거대한 딜레마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딜레마의 첫 번째는 이거예요. 기존의 지지층, 전통적인 가치를 지키려고 과거에만 머물러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시대에 뒤처져서 고립되고 결국 사라질 수도 있는 거죠. 근데 또 반대로 그래, 시대에 맞춰서 한번 바꿔보자 하면 우리랑 다르네? 하면서 묻지마 신뢰를 보내주던 핵심 지지층이 등을 돌려버릴 수 있어요. 그럼 기반 자체가 와르르 무너지는 거죠. 이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완벽한 함정에 빠진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무너지는 건 단순히 어떤 당의 지지율 몇 퍼센트 이런 게 아니에요. 바로 대구는 영원한 보수의 성이다라고 하는 지난 수십 년간 우리 정치를 지배해왔던 하나의 거대한 신화, 그 신화 자체가 흔들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역사를 보면 항상 그랬어요. 이렇게 단단했던 신화 하나가 무너지면 그 자리에는 늘 우리가 예측할 수 없었던 엄청난 지각 변동이 일어났습니다. 정치판이 완전히 새로 짜이는 거죠. 결국 지금 대구에서 벌어지는 이 모든 일들은요, 거대한 운명 실험과도 같습니다. 보수는 과연 스스로를 바꿔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반대편은 그 틈을 파고들어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을까?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유권자들은 정말 이 낡은 신화를 깨버릴 준비가 되어 있을까? 자, 이 실험의 결과가 바로 대한민국 정치의 미래를 결정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지금 바로 우리 눈앞에서 실시간으로 펼쳐지고 있습니다. 대구는 끝까지 보수의 심장으로 남을 것인가? 아니면 대한민국 정치 지형을 바꾸는 첫 균열이 될 것인가? 정답은 아직 없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다. 지금 대구에서 벌어지는 이 싸움은 단순한 지역 선거가 아니라 대한민국 정치의 운명 실험이라는 사실이다.